예,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저희가 이번 주에 읽은 책과 그리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어떤 맹자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맹자가 어떻게 앞부분에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 맹자의 사실 전략은 더 큰 이익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갈 때 많은 행복감과 그 가치를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물론 상황마다는 또 다를 수 있어요. 마치 요즘 겨울이니까 겨울에서 내가 좋아하는 행위들이 또 있을 거고, 여름에 또 좋아하는 행위들이 있듯이 그 상황마다 내가 해야 하는 어떤 행동 양식과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 계절의 여하를 떠나서 인간이 꾸준히 가야 할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숙명이라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이 과정들이 그런 것들을 점차 쌓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케미라는 공동체에서 펀드로 시작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자본력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 이름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어쩌면 타인들에게 더 이익이 되고, 그리고 그게 그런 힘들이 모여서 더 큰 사회, 그리고 더 올바른 사회를 향해서 가는 거라면 충분히 나의 소중한 시간을 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몸을 가져 있기 때문에 어, 에너지도 유한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운도 유한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내가 후회 없이, 그리고 삶에서 가치 있게 쓸 것이냐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면, 공부하고 지금 하고 있다면 이 케미의 활동이 어, 돌이켜 봤을 때, 그리고 내가 공부했어 봤을 때 보면은 더욱 성장하고 후회하지 않았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4년 정도 지금 코로나 백신,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부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몸이 안 났거든요. 근데 와중에서 포기하진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커뮤니티에 있었고 공부했고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쩔 때는 그냥 좀 1년 정도 몸을 좀 더 추스리고 어,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참 그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많이 그러고 싶어요. 근데 참 뭐랄까,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잘 축적되지 않는다는 어떤 두려움도 같이 있어서 같이 이 하는 과정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말할 맹자는 우리가 지금 케미에서도 어떤 이 어떤 그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맹자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상주의자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보다 더 다른 어떤 행동도 더 어쩌면 이상향을 쫓아가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맹자가 하는 이 자체가 현실이자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케미가 어떤 이상적인 행동이라기보다도 내가 이 현실에 맞는 생존 방식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록 타인들의 눈에 보면 야 그게 되겠어? 그건 정말 이상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현실적이고 이런 방안이 내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맹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책을 읽어보면은 제나라와 등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나라는 좀 더 대국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중국이나 혹은 유럽에 해당되는 거고, 등나라는 어쩌면 국력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소국이니까 뭐 우리나라는 이제 제나라랑 거의 비슷하다는 국력 정도 되는데, 등나라는 어쩌면 뭐 스위스 뭐 이런 개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국이죠. 소국인데 그런 두 나라에 있을 때의 어떤 조언이 굉장히 달라요. 제 나라는 그 왕도, 그러니까 전국의 나라가 그 나라의 어떤 행동 방식을 따라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부강해져서 어떤 무력적 통일이 아니라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의와 인에 의해서 세상이 통일되는 그런 걸 제시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제선왕이 있을 때 연나라를 치고 그 땅을 점령했을 때 무력으로 그 땅을 점령하기보다도, 무력으로 점령했다면 혹시라도 그 인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점령할 가치가 있고, 하지만 인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점거를 했든 그거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의라는 더 큰 그 제국의 통치 방식을 제시하는가 반면, 등나라 같은 소국에는 그저 그 어떤 그 나라가, 왜냐하면 소국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살얼음판, 전전긍긍 열이마빙 하듯이 그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에게 지금 왕도를 실청하라는 어떤 거창한 미래보다도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하루하루의 어떤 이슈들, 그리고 농업이라든지 어떤 재래들, 그 작은 일들에 의해서 힘을 쓰도록 조언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주의라고 하면은 상황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답이, 고정된 답이 있다면, 어떤 현실주의자가,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보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답을 제시하기보다도 상황이 보편성을 향해 가게끔 맞추는 유연성을 갖추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중용에서도 말하는 그 어떤 딱 중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의 중심을 잡는 어떤 방법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명확한 중심이 그러니까 정해진 중심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맹자가 추구했고, 그런 과정이 정말 맹자라는 사람이 이상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자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를 그 당시에도 이상주의자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서 맹자와 썰전을 벌일 때 이상적으로 뭐 대인이든 소인이든 임금을 똑같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개념과 같은 어떤 공산주의적인 개념을 많이 들이대지만 맹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맹자는 그 노력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힘으로써 이제 나라의 국력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심력, 어떤 마음과 어떤 정치력으로서 나라의 그 기틀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기틀을 세우는 사람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르게 배분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서로 다르고, 그런 다른 사회가 잘 화합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순환의 역할, 그 화합의 역할을 정치인들, 그 당시에 양반들이 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이 강력한 이념으로 작용한다면 그 이념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내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자본력이 센 기업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맹자가 봤을 때는 이 시대의 어떤 중심을 잡아가는 해결책이라고 제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케미도 그런 이념인 기업을 가지고 세상을 다루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도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그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요즘에 이제 막 시장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두고 양에 꽂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투자를 할 때는 자기의 상황과 리스크 제어 능력, 그리고 자기의 금액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원칙이 있지 않으면 이 투자는 굉장히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대중들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생기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항산, 양이 항심, 원칙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거죠. 근데 선비들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선비들은 뭐예요? 결국 그런 선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정한 선비라면 항심, 나의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심이라는 심적, 그러니까 정확히 뭐 심이라고 표현한다고 뭐 하기는 어렵을 수 있지만 맥락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일하는 항심이 결국 항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많은 대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갑이 두꺼워, 곳간에서 임신 나고 지갑이 두꺼워야 좀 여유롭죠. 하지만 선비들은 지갑의 유무에 따라 지갑이 두껍고 얇고를 우리가 절대적 가치를 두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그 지갑의 두께와 나의 어떤 심리에 맞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어떤 불편함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갑이 두꺼우면 더 큰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지만, 지갑이 얇더라도 그 품격과 어떤 격조를 잃지 않는 것, 그게 곧 이 선비라는 자세라는 것도 맹자가 제시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지키지 않는 건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키는 거는 빼앗기지 않는 마음과는 좀 달라요. 빼앗기지 않는 마음은 주지 않고 내가 꽁꽁 싸매고 있는 거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할 때 배당주 따지고 그리고 적게 떨어지려고 하고 그래요. 그게 곧 생존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작은 부분에서 생존이지만, 지킨다는 것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게 턱 주지만 그 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지키는 거지.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나를 웅크리고 있는 거는 대장부의 기질이 아니거든요. 인의라는 건 큰 이득, 더 큰 이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더 큰 이익이라는 건 뭐라면 결국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돼요. 공짜 심리가 없다라는 거죠. 공짜 심리가 있는 사람들은 딱 자기 걸 지키고 배당주처럼 안전하게 따박따박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은행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다만 자기는 주식을 투자하고 리스크가 있으니 자산의 상승도 같이 얻을 수 있다라는 뺏기지 않는 심리가 조금 더 성장한, 하지만 더 큰 이익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그게 뭐 자기의 리스크 수준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는 맹자 같은 어떤 호연지기와 같은 넓은 자세와 그 공력이 있지 않으면 그 자산은 굉장히 자기 사이즈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과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에서도 돌이켜보면 10배 간 주식이 90% 떨어지고 지금도 또 거의 15배 갔거든요. 90% 떨어지고 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이 기업으로 돈만 벌려고 했기 때문에 10배 가고 팔고 90% 떨어질 때는 사지 않았구나. 이런 어떤 원칙과 나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맹자를 읽으면서 상황에 대한 어떤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현실을 어떻게 내가 다루어 갈 것이냐, 그것이 제 나라와 득나라에 따라서도 다른 것처럼 나의 상황과 어떤 위치에 따라서 나의 품격과 격조를 잃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게 대중처럼 항산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항심이. 그러나 대중이 항산에 의해서 항심이 휘둘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그 시대를 운영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걸 휘둘린다는 것을 이제 안다면 그런 것들을 꾸준히 충족시키면서 우리의 커뮤니티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책이 이제 거의 1권이 끝났는데요. 2권도 또 있고 2권에서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투자적으로도 삶으로도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뵈서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아직 내일이 이제 대안인데 대안소환 끝나면 얼어 죽을 사람 없다라는 말은 옛날 말이지만 그리고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이제 수그러들 수가 있죠. 자연의 이치가 아직 좀 남아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독감 유행이라는데 독감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하루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